유튜브 자막을 켜주시면 머리를 말리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자주 올리죠? 아는 거 있을 때 그냥 올리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렇게 자주 올리면 별로 안 좋다 그러던데 저는 아직 할 줄 모르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고 또 배우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CPC, 그러니까 단가죠. 광고 단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는데 광고 단가가 높은 글을 쓰면 사람들이 똑같이 클릭을 해도 한 번 클릭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광고 단가 높은 글을 쓰고 싶은데 또 문제는 이런 말이 있죠. 단가가 높은 글은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대출이나 보험이나 성형외과, 저는 사실 성형외과 그 하시는 분들 영상 편집도 해서 그쪽을 조금 알거든요. 근데 그 함부로 또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죠. 정말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정말로 키워드 플래너에서 가르쳐주는 단가 높은 글을 쓰기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쓰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세요. 새 키워드 찾기 있죠? 여기 키워드 플래너인데 여기 들어가는 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광고주 입장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키워드 플래너 오늘 이거 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한 거 아니니까 보세요. 새 키워드 찾기 누르셔가지고 보험 한번 쳐볼까요? 보험. 네, 보험이 비싸다고 하니까요. 하고 실적 거두기 해보겠습니다. 거두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 보시면 여기 단가가 나오는데 우리는 비싼 거 좋아하니까 최고 단가로 해보겠습니다. 행사보험 나오네요. 행사보험이 최저가 2,000원, 2,008원, 최고가 95,101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금을 딱 갔습니다. 내가 행사보험 써서 행사보험 뭔지 아세요? 네, 행사보험이 저겁니다. 단체, 무슨 야유회나 어디 운동회나 이런 거 그룹에서 하는 일에서 사고 났을 때 그 며칠간, 하루나 3일간 생기는 사고에 대한 보험을 단기간으로 드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서 내가 광고를 두고 한번 클릭 딱 해주면 9만원, 몇 달러죠? 80달러 맞나요? 네, 80달러가 들어오겠구나. 이거 하루에 10번만 클릭하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100만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CPC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최고 금액이 95,101원이고요. 누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눌렀다가 0.1초 만에 나왔어요. 그러면 광고주한테 도움이 안 되죠. 구글 에지에서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많은 비용을 주진 않아요. 물론 영원은 아닙니다. 왜냐면 눌렀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9만원짜리 광고가 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게 들어갔다 와서 실제 수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이런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누가 이 글을 보고 이 광고를 눌러서 이 행사보험 광고를 낸 회사에 의뢰까지 해서 실제로 가입까지 하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광고주와 구글 에지가 계약을 하는 거죠. 그 최종 수익이 나는 단계까지 간다고 하면 비용이 9만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수익이 나는 거는 CPC 광고가 아니에요. 콜투 액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결과 나는 다른 방식의 광고이기 때문에 CPC랑은 다르지만 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곳에 이 광고를 클릭해서 그 안에 얼마나 머물고 어떤 곳을 보고 어떤 단계까지 갔는지에 따라 광고가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행사보험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9만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확한 제가 로직을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안에서 분명히 오차가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9만원이 정말 9만원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입찰가가 최고로 높은 걸 쓰지 마시고 최저 입찰가 중에 가장 높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이렉트 암보험 이런 것들을 차라리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뭐 최종 결과까지 갔어도 19,000원, 그쵸? 한 15달러 정도 나오니까 아쉬울 수 있지만 차라리 이렇게 못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CPC 광고라고 해도요, 단지 클릭만 하게 만들면 실제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애드센스, 디지털 노마드로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아시죠? 쿠팡 파트너스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요, 글을 잘 쓰세요. 어떻게 잘 쓰냐면 이거를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12를 사고 싶은 분들이 검색을 계속하는 겁니다. 아이폰 12라는 걸 몰라서 검색하는 게 아니고 아이폰 12를 사고 싶은데 좀 정보를 알아보고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사려고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시는 분들이. 근데 여기 글을 보다 보니까 더 이상 아이폰 12를 살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설득력 있는 본문 내용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 거기 링크 들어가서 그냥 사는
하는 거. 네, 마찬가지로요. 여기도 키워드 플래너에 있는 단가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연에 맡기지 마시고 글을 잘 써서 실제로 이 광고 안에 들어가서 추가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만큼 글을 설득력 있게 쓰는 애드센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디지털 노마드죠. 네, 그분들은 실제로 한번 클릭을 하더라도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PC가 높으신 분들은요, 그냥 단지 트래픽만 높아서 CPC가 높으신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서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좀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행사보험 말씀드렸잖아요. 행사보험 한번 쳐볼까요? 다음에 가서 일단 다음 노출을 기본으로 하니까요. 행사보험 치면 뭐 기본적인 거긴 한데 제일 위에 이렇게 나오죠. KB타운 행사보험이랑 쭉 나옵니다. 동부화재도 있고, 예, 아시는 것처럼 위에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키워드는 건드는 게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 위에 광고가 나오는 거는 건들지 말고 다른 키워드를 쓰라고 얘기들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정말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고, 더 중요한 건 밑에 보십시오. 광고가 나오면 당연히 위험한데 이제 어떤 글들이 올라와 있나 보시면 블로그에 통합 검색입니다. 다음 통합 검색. 블로그에 보면 티스토리 글은 하나도 없고 네이버 블로그 글들만 있습니다. 예, 이건 이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티스토리로 글을 쓰면 위험한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리 단가가 높아도 피해 가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가가 높은 글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단가가 높은 광고가 실리냐 이겁니다. 혹은 단가가 높지 않은 글을 쓰면 무조건 단가가 높은 글이 실리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제 경험상입니다. 저는 뭐 미력하지만 저는 물론 전업이니까 먹고 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드센스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고서를 볼 수 있죠. 조금만 내리면 제 개인 정보가 나와서 안 내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상 수입, 중요한 건 보세요. 맞춤 광고가 81.9% 게재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맥 광고에서 14.8% 수익이 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여기 맞춤 광고는 인터넷 검색하는 사용자가 그 사람이 평소에 검색하거나 알아보던 내용들이 예를 들면 쿠키값 같은 데 저장이 돼서 그걸 기반으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맞춰서 나오는 게 맞춤 광고입니다. 문맥 광고는 우리 같은 블로거들이 원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대출이라는 글을 쓰면 그 대출이라는 문맥에 맞춰서 광고가 실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대출 글을 쓰면 대출 광고가, 보험 글을 쓰면 보험 광고가 실리는 게 문맥 광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세요. 맞춤 광고 비중이 훨씬 큽니다. 물론 문맥 광고 비중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맞춤 광고 비중이 훨씬 크죠. 그럼 제가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고단가 키워드를 생각하지 않고 썼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거는 기본입니다. 제가 키워드 플래너에 있는 단가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광고 단가가 높은 글들을 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오래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입이 나는 광고는 맞춤 광고라는 겁니다. 이건 뭘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 제가 뭐 자전거 타는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전까지 비상금 대출 관련된 글들을 막 찾다가 들어왔어요. 그 자전거 글인데 불구하고 그분의 쿠키값 때문에 비상금 대출 관련된 광고가 뜬 겁니다. 그래서 눌렀죠. 그럼 맞춤 광고로 뜨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CTR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막상 보러 들어왔는데 아무리 대출 글을 보고 있었더라도 자전거를 보러 들어왔으니까 자전거를 보는 거지 그 사이에 광고가 뜬다고 해서 무조건 누르진 않겠죠. 관심사가 약간 벗어났으니까.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제가 비상금 대출과 관련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상금 대출 관련된 광고가 달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비상금 대출 글을 보다가 광고가 떴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누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찌됐든 둘 다 무슨 광고가 떴죠? 비상금 대출 광고가 떴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무조건 문맥에 맞춰서 광고가 뜨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제가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제 실적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적인데 요거죠. 요거. 네, 이건데 이게 지금 월간 조회수거든요. 제가 그 달에 32만 건 들어왔습니다. 32만 명. 하루에 몇 명 들어온 거죠? 하루에 10,000명 정도 들어온 거네요. 이렇게 들어오면 문맥 광고고 맞춤 광고고 다 필요 없이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10,000명 들어오면요. 10,000명 들어오면 하루 수익이, 이거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루 수익이 100만 원 가까이 $1,000 가까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물론 10,000명은 $1,000 무조건 아닙니다. 어떤 글을 그동안 썼는지, 그때 터진 글이 무슨 글인지에 따라서, 혹은 이걸 들어온 사람들이 그 전에 어떤 내용을 보고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트래픽이다. 트래픽이고, 트래픽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설득력 있는 글을 쓸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뭘 말해줄까요? 단순히 키워드 플래너에서 단가가 높은 글을 쓴다고 해서 수익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아까 그 행사보험처럼 정말로 쓰면 안 되는 위험한 글을 초보인 경우에 그런 거 판단 못하는 상황에서 쓰게 되면 블로그만 날려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식으로 해서든 트래픽을 조금씩 끌어오더라도 설득력 없는 글을 쓰면 클릭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같은 고단가 광고라고 해도 CPC가 높지 않게 나타납니다. 제가 자꾸 뭐 이럴 거면 대본 갖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럴 시간은 없고요. 저도 글 써야 되니까요. 대본 없이 그냥 제가 아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키워드 플래너에서 좋은 키워드랑 위험하지 않은 키워드 찾느라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요.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글을 쓰십시오. 글을 열심히 쓰십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는 글을 열심히 쓰시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줌이나 다음에서 땡겨올 수 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기초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제가 구글을 추천드릴 거지만, 구글 노출을 추천드릴 거지만, 줌이나 다음에서 트래픽을 먼저 갖고 오는 게 기초예요. 그렇게 트래픽을 갖고 오신다면 뭐 이슈 글이면 뭐 그거는 제가 정성 들여서 쓰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시면서 적응이 되시면 정보성 글들을 쓰시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대출이나 보험은 정보성 글이잖아요. 그런 거 쓸 때 이슈 글을 쓸 때 습관이 너무 남아 있어서 너무 대충 쓰면 클릭도 안 할 뿐더러 클릭을 하더라도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글에 대한 정보를 얻을 데가 없어서 키워드 플래너라는 걸 알고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가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키워드 플래너가 만능이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키워드 플래너를 사용하시되 취지를 알고 사용하시면 분명히 수익을 늘려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사양 자습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